147개국 대표가 모인 유엔 총회장, 인류 최대의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가 한국의 생존을 빚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배치한 한국 무기 170대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 UAE가 운용하는 한국 무기 800대가 중동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단 2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 그런 소국의 무기로 전쟁을 막을 수 있겠나? 강대국들이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국경에서 벌어진 30분간의 전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충격적 사건 이후 전 세계 30개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새벽 4시 17분,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3km 떨어진 전진기지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포병부대 이동 감지, 전 포대 즉시 대응 사격 준비. 저는 파리드 알차와드, 요르단 육군 제3포병여단 대령입니다. 20년간 이 사막을 지켜왔지만 그날 새벽처럼 두려웠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대령님, M109 1번 포 준비 완료. 2번 포도 준비 완료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M109 자주포 6대 중 겨우 4대만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대는 부품이 없어 한 달째 방치되어 있었죠. 발사, 쿵, 첫 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번째 발사를 준비하던 중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1번 포신 과열입니다. 발사 불가능. 뭐라고? 겨우 한 발 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은 이미 우리 위치를 파악했을 겁니다.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제압해야 하는데 2번 포로 계속 사격하라. 쿵 2번째 포가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3발째를 장전하던 중 자동장 전장치가 멈춰버렸습니다. 젠장! 수동으로 장전해. 하지만 수동 장전에는 2분이 넘게 걸립니다. 현대전에서 2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죠. 휘잉! 적의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대피! 모두 엄폐호로 폭발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파리! 라심 상병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가 모래를 적시며 번져나갔죠. 의무병! 또 다른 포탄이 3번 포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충격파에 포신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3번 포 기능 상실, 4번 포도 궤도 파손, 6대 보유, 4대 작동 가능했던 자주포가 이제 단 한 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력해진 채 적의 포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철수, 전원 철수. 제가 내린 명령은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트럭에 태우고 후퇴하면서 저는 백미러로 우리 진지가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20년 군 생활 중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죠. 기지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작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사상자는 몇 명입니까? 중상 2명, 경상 5명입니다. 라심 상병은 팔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낡은 장비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비참했죠. 대령님,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입니다. 30분 후 저는 암만의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파리드 대령, 오늘 새벽 상황을 직접 보고하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M109 자주포 6대 중 2대는 이미 고장, 4대로 응전했으나 1번 포는 첫 발 이후 과열, 2번 포는 장전장치 고장, 3번과 4번 포는 적 포격에 파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새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파리드 대령, 진정하시오. 예산이 문제입니까?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명의 부상자로 끝난 건 기적입니다. 다음엔 20명, 200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모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 PLG-05 자주포를 제안했습니다. 가격이 미국산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중국산이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소령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칼릴 소령, 해외 무기체계 연구 담당관이었습니다. 뭔가?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대량 도입해서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고? 육군 참모 총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그런데 성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랍길래? 칼릴 소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12초짜리 영상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참모 총장이 손짓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 K9 자주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2초 동안 벌어진 일은 이랬습니다. 첫 발 발사, 자동 장전, 두 번째 발사, 다시 자동 장전, 세 번째 발사, 12초 만에 세 발, 그것도 완전 자동으로. 이게 실제입니까?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폴란드 훈련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불가능해. 우리 M109는 수동으로 해도 1분에 두 발이 한계인데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왕의 군사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국왕 전하께서 오늘 새벽 전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즉시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참모 총장이 일어섰습니다. 파리드 대령, 예, 카카. 당신이 직접 확인하고 오시오. 이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 과연 그들의 무기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와 한국 방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국의 제안을 정리해야 했죠. 회의가 끝난 사흘 후 저는 다시 작전 상황실로 불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 무기 제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드 대령, 앉으시오. 국방차관 아흐메드 알라시드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온 자주포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M109A7 팔라딘, 중국의 PLG-05,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각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미국 팔라딘은 대당 850만 달러. 우리 예산으로는 6대가 한계입니다. 6대요? 그것도 부족한데? 중국 PLG-05는 대당 280만 달러입니다. 18대까지 가능하죠.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중국 무기의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이 사용 중인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는 만족한다고 하고 일부는 고장이 잦다고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박을 할 수는 없었죠. 한국은요? K9은 대당 52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차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국 측에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시설 구축, 그리고 3년간 무상 교육 훈련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비용은? 계산해보니 전체 패키지로는 미국의 절반, 중국보다는 조금 비싼 정도입니다. 그때 칼릴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긴급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네. 우리가 K9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와서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파리드 대령, 폴란드로 가시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시오. 하지만 중국과 미국 측도 이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대사가 오늘 오후 방문 예정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특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그런데 차관님,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터키, 인도,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집트도요? 네. 작년에 200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아. 그들도 중동 국가인데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밀리에 폴란드로 출발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자 폴란드 육군 대령 크쥐스토프 노바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폴란드 동부의 거대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4대의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강철 성벽 같았죠. 이것들이 모두? 네. 지난해 인도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120대를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174대나요? 최종적으로는 67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670대.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노바크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달았죠. 포병 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손짓하자 K9 한 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사 시작. 쿵, 쿵, 쿵.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12초에 3발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완전 자동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포수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고장은 없습니까? 지난 1년간 54대를 운용했는데 심각한 고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네. 영하 30도에서도 진흙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기동간 사격도 가능합니다. 정지하고 30초 안에 첫 발을 쏠 수 있죠. 30초. 우리 M109는 3분이 걸렸습니다. 포병 레이더와 연동되나요? 물론입니다. 적 포탄이 발사되면 자동으로 역추적해서 30초 안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상황에서도 즉각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유지 보수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술진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합니다. 24시간 핫라인도 있고요. 부품 공급도 매우 빠릅니다. 노바크 대령이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폴란드 포병들이 시뮬레이터로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실제 사격 없이도 훈련할 수 있죠. 한 병사가 시뮬레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죠. 이병 마체크입니다. K9 포수입니다. 훈련한 지 얼마나 됐나? 3개월입니다. 3개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K9은 정말 쉽습니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요. 노바크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독일 PZH-2000도 운용해봤는데 K9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답인지도 모른다고. 대령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노바크 대령이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K9 한 대가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정비 훈련 중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직접 가르치고 있죠. 한국인 기술자가 폴란드 정비병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 방산의 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폴란드 정비병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매우 우수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겁니까? 박성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그들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폴란드에서 본 것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파리드 대령, 어떻습니까? 차관님, 저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제 군인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암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왕궁으로 소환됐습니다. 국왕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왕궁 상황실에는 이미 군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파리드 대령, 폴란드는 어땠소? 국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K9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12초에 3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완전 자동 장전으로요. 기동간 사격도 가능하고 명중률은 98% 이상입니다. 12초에 3발이라 국왕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더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폴란드는 1년간 54대를 운용하면서 단 한 건의 심각한 고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육군 참모 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하,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폴란드는 훈련만 했을 뿐이지. 그럼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는 뭡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미국 팔라딘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그래서 가격이 3배나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살 여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칼릴 소령. 예, 전하. 그 12초 영상을 다시 보여주시오. 스크린에 다시 영상이 떴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버전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언덕을 올라가며 움직입니다. 갑자기 정지 신호가 떨어집니다. 포탑이 돌아가며 조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쿵. 첫 발.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합니다. 2초. 쿵. 두 번째 발. 다시 자동 장전. 2초. 쿵. 세 번째 발. 정확히 12초였습니다. 이게 정말 조작 없는 영상입니까? 국왕이 물었습니다. 네, 전하.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촬영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 GPS 좌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주변에는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 시리아 내전, 이라크 불안정, 이란의 팽창,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무기가 아니라 확실한 무기다. 적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무기. 국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오. 직접 보고, 직접 쏴보고, 직접 판단하시오. 전하, 그런데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K9을 충분히 사려면 얼마나 필요하오? 최소 12대를 사려면 6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면 중국 PLG는 20대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국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사서 모두 고장나면 무슨 소용이오? 우리는 이미 그런 실수를 했소. 싸구려 무기를 사서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중국산 장갑차를 샀다가 1년 만에 절반이 고장난 악몽이 떠올랐으니까요. 파리드 대령, 예, 전하. 한국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시오. 만약 K9이 우리의 답이라면 예산은 내가 해결하겠소. 알겠습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국방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파리드, 조심하게. 벌써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국 대사가 경제협력 중단을 암시했고 미국은 군사 원조 재검토를 언급했네.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화 방산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리드 대령님. 저는 한화 방산 해외사업본부의 최윤석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바로 창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요르단도 그럴 수 있을까?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K9들이 줄지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풀가동하면 15대까지 가능합니다. 15대나요? 네. 그리고 요르단을 위해 특별 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사양? 최윤석 본부장이 저를 특별 제작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독특하게 생긴 K9이 있었습니다. 사막 사양입니다. 엔진 흡기구에 특수 필터를 장착했고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섭씨 55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55도요? 네. 실제로 사우디 사막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K9이 거침없이 움직이는 영상이었죠. 포신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10,000발 이상입니다. 그리고 포신 교체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믿기지 않는 스펙이었습니다. 우리 M109는 포신 교체에 하루가 걸렸으니까요.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네. 조종석에 타보시라고요. 저는 K9에 올라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이 화면이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에어컨도 있네요. 네. 사막에서는 필수죠. 승무원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K9의 설계자 정혜준입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이렇게 젊은 분이 설계를? 저희 팀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젊은 열정으로 만들었죠.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뭡니까? 정혜준 설계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그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듈식 설계라서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요? 네. 전투 중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죠.
시험 사격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저는 포천 사격장에 있었습니다. K9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대령님이 직접 발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표적이 보였습니다. 15km 떨어진 산 중턱이었죠. 발사 준비 완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차체가 살짝 흔들렸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연속 발사 모드로 전환합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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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12초 만에 3발이 나갔습니다. 명중 확인. 표적 카메라가 보여준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3발 모두 표적 중심 5m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라면, 네, 적 포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무기였습니다. K9이야말로 요르단의 미래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다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닌 극비 임무였죠. 폴란드군이 실제 작전에서 K9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바르샤바에서 동쪽으로 4시간을 달려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폴란드 제11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바크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죠. 훨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제 벨라루스군이 국경에서 도발했습니다. 공포탄을 쐈죠. 그래서요?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K9으로요. 노바크 대령이 저를 지휘소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보십시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벨라루스 포병부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들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요.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벨라루스 포가 발사되자마자 레이더가 포탄 궤적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7초 후 K9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7초면, 네, 적 포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반격한 겁니다. 영상 속 K9은 6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24초 만에요. 결과는요? 벨라루스 포대가 즉시 후퇴했습니다. 그들도 놀랐을 겁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억지력이었죠. 영하 20도에서도 문제 없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더 잘 작동했습니다. 노바크 대령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폴란드의 1월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18도였죠. 저기 보십시오. 언덕 너머로 K9 6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포신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지만 엔진 소리는 힘찼습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언제든 3분 안에 발사할 수 있죠. 그때 한 젊은 포병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소령 스타니스와프입니다. K9 포대장입니다. K9 성능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스타니스와프 소령이 자신의 K9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나토 표준과 완벽 호환됩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도를 계산합니다. 바람, 기온, 습도까지 모두요. 정확도는요? 첫발 명중률이 85%입니다. 수정 사격 후에는 95% 이상이고요.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러시아 무기와 비교하면 스타니스와프 소령이 웃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러시아 2S19 M스타는 분당 1발이 1개입니다. K9은 3발이죠. 3배 차이. 현대전에서 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유지 보수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술진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합니다. 지난주에도 왔었죠.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기 점검입니다. 3개월마다 옵니다. 그때 노바크 대령이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하는데 보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동의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거대한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K9 12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포병 사격 훈련 시작. 첫 번째 K9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대가 순차적으로 발사하는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포가 발사하고 재장전하는 동안 두 번째 포가 발사하고, 이걸 우리는 타임 온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온 타겟? 네, 12대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사하지만 모든 포탄이 동시에 목표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순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20km 떨어진 표적 지역에서 12발이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이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훈련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국 교관들이 와서 2주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주. 우리 병사들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노바크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솔직한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K9을 선택하십시오. 저희가 검토한 모든 자주포 중 최고였습니다. 독일 피젯 H2000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좋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정비에만 전문가 5명이 필요해요. K9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프랑스 카이사르는요? 기동성은 좋지만 방어력이 약합니다. K9은 장갑이 두껍죠. 노바크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지원입니다. 지원이요? 저희가 처음 K9을 도입했을 때 한국 기술진 20명이 3개월간 상주했습니다. 밤낮 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켰죠. 그 정도로요? 심지어 폴란드 군 식당이 입맛에 안 맞을까봐 한국 요리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다니.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트너가 되려고 했죠.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군이 K9을 이용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늑대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니스와프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K9 세대가 한 조가 되어 움직입니다. 한 대가 미끼가 되어 적을 유인하고 나머지 2대가 측면에서 공격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 전술보다 생존율이 40% 높았습니다. 폴란드군은 K9을 단순히 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요르단군도 이런 전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막전에 특화된 전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밤, 노바크 대령이 비공식 만찬을 열어줬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는 것을요.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K9은 그 신의 망치입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요르단의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폴란드의 조언에 감사하며 폴란드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런데 암만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칼릴 소령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대사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PLG 공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요. 그리고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압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선택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압박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국왕의 특별 지시가 있었죠. 파리드 대령, 한국이 진정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오. 무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보고 오시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반갑습니다. 한화방산 대표이사 김재원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요르단은 우리에게 특별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모셔야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길, 김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대령님, 공장 가기 전에 한 곳을 들르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저희 연구소입니다.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창원 외곽의 거대한 연구소,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K9A2입니다. 차세대 버전이죠. 아직 개발 중입니다. 앞에 있는 K9은 기존 것과 달랐습니다. 포탑이 더 낮고 전체적으로 더 날렵해 보였죠. 무인 포탑입니다. 승무원이 차체 안에서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죠. 무인 포탑이요? 네.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연료 효율이 40% 향상됐죠. 이런 기술을 공개해도 됩니까? 김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르단과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사막전에 특화된 버전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요르단의 실전 경험과 우리의 기술력을 합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제안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선임연구원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팀이 K9을 만들었다고요?
네. 전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상식에 얽매이지 않았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막 환경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요르단 버전 개발을 맡고 있죠.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3개월 전부터요. 요르단 사막의 모래 성분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히요? 이수진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요르단 동부 사막 모래는 입자가 특히 곱습니다. 일반 필터로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특수 나노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테스트는 했습니까? 사우디 사막에서 했습니다. 섭씨 58도에서 72시간 연속 작동시켰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니. 다음날 창원 공장에서 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대령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최윤석 본부장이 안내한 곳에는 독특한 색깔의 K9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사막 위장색입니다. 그리고 차체에 아랍어로 뭔가 써 있었습니다. 알라드, 천둥이라는 뜻이죠. 네, 요르단군이 K9에 붙일 만한 이름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세심함이라니.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K9에 올라탄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기판이 아랍어로 되어 있네요. 네, 요르단군을 위해 완전 현지화했습니다. 음성 명령도 아랍어로 가능합니다. 아스랴, 발사라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랍어로 명령하자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타으디르, 이스티아다드, 준비 완료라고 아랍어로 답했습니다. 기계 음성도 아랍어였습니다. 이 정도 현지화는 처음 봅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요르단군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포천 사격장으로 이동해서 실사격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이동 표적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40km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K9이 포신을 돌렸습니다. 발사, 쿵, 첫발 명중, 연속 발사, 쿵, 쿵, 쿵. 세 발 모두 이동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동 표적에 이런 정확도라니. 그날 저녁 김재원 대표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곳에서요.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김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김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요르단에 정비창을 건설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모든 정비가 가능하도록. 비용은요?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요르단은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둘째, 요르단 기술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교육시키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셋째, 향후 5년간 요르단과 공동으로 사막전 특화 자주포를 개발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믿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김 대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한국도 한때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특히 요르단처럼 어려운 안보 환경에서 싸우는 나라를.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화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애프터 서비스 팀장 강현우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요? 네. K9을 판매한 모든 나라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24시간 핫라인으로 연결되죠. 실제로 얼마나 빨리 대응합니까? 작년에 인도에서 긴급 콜이 왔습니다. 몬순폭우로 K9 한 대가 진흙에 빠졌죠. 그래서 12시간 만에 저희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구조했죠. 인도까지 12시간이요? 네.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한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립팀 김민재입니다. 15년째 K9을 만들고 있죠.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만든 K9이 세계 각국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에 가는 K9은 더 신경 써서 만들 겁니다. 왜요? 중동은 환경이 혹독하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죠. 품질 검사장에서 만난 여성 엔지니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팀 박서연입니다. 여성 엔지니어가 많네요. 네. 저희 회사 엔지니어의 30%가 여성입니다. K9의 품질 비결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나사 하나도 10번 검사합니다. 10번이나요? 네. 전쟁터에서는 나사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 K9 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김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철원의 최전방 부대,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이었죠. 여기가 진짜 K9의 고향입니다. 부대장인 박철수 대령이 맞아줬습니다. 실전 배치된 K9이 몇 대나 됩니까? 이 지역에만 50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00대가 넘죠. 1300대요? 네. 북한 포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저를 관측소로 안내했습니다. 멀리 북한 지역이 보였죠. 저기 보이는 산 너머에 북한 포병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사하면 K9이 대응하는 거군요. 네. 30초 안에 반격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K9이 즉각 반격했습니다. 북한도 놀랐을 겁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무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검증이었죠. K9 승무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포수 하준영 중사입니다. K9 어떻습니까? 제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속도입니다. 적보다 빨리 쏘고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떠나기 전 박 대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요르단도 어려운 안보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방이 위협입니다. 그럼 K9이 답입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 그리고 진심이 담긴 작품이었죠. 그런데 암만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칼릴 소령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 대사가 국왕을 직접 만나겠다고 요청했고 미국 국방차관이 내일 암만에 도착합니다. 둘 다 K9 때문이겠군요. 네.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로 가는 길, 칼릴 소령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요르단이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으면 20억 달러 차관을 취소하겠다고요. 20억 달러. 미국은 더 직접적입니다. F-16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는 F-16이었습니다. 부품이 끊기면 공군력이 마비되는 거죠. 국방부 도착 후 곧바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주재였습니다. 파리드 대령, 한국 출장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시오. K9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성능, 가격, 지원 조건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소?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연간 50억 달러입니다. 미국 원조는 15억 달러고요. 그래서 K9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사 왕리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긴급한 용건이라 바로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대사님. 왕 대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요르단이 중국 PLG-05를 선택한다면 특별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가격을 50% 할인합니다. 대당 140만 달러면 됩니다. 140만 달러? 믿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K9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요. 둘째, 20억 달러 차관을 무이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실크로드 기금에서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왕 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영원히 구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건 48시간 안에 결정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 대사가 나간 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파리드 대령, 이래도 K9을 고집하겠소? 재무장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PLG-05의 성능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게 중요한가? 이 가격이면 고장 나도 새로 사면 되지 않겠소? 그때 또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봉투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친서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르단이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 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수 있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 다음 날 아침, 미국 국방차관 로버트 밀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방부로 왔죠. 요르단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밀러 차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중동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요르단도 그 혜택을 받았고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무기 구매가 왜 배신입니까?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동맹의 경쟁자를 돕는 것은 그럼 미국 무기를 사라는 겁니까? 우리는 특별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밀러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고 M109A6 팔라딘 20대를 무상 공유하겠습니다. 중고요? 이라크에서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성능은 보장합니다. 정비는요? 연간 500만 달러의 정비 계약을 하면 됩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무상 공유하면서 정비비로 돈을 뜯어가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밀러 차관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요르단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면 의회에서 군사 원조 예산을 재검토할 겁니다. 그게 위협입니까? 현실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암만 시내가 보였죠.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는 화약고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한국의 김재원 대표였습니다. 대령님, 압박이 심하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 극복했죠. 조언을 해주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옳은 선택은 결국 보상받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왕께 직접 보고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국왕과의 독대는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파리드 대령,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오? 전하, 직접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왕의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선왕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중국과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고 들었소. 네, 전하. 하지만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국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시오. 중국 무기는 싸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기는 좋지만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답이라는 거요? 네, 전하.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파트너로 대하죠.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K9의 성능, 한국 기술진의 열정, 그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이었죠. 흥미롭군요. 국왕이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요? 한국도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국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드 대령, 당신은 20년간 군에 있었소. 지금까지 본 무기 중 최고는 뭐였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K9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보복은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열악한 장비로 죽어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요르단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합동훈련 연기를 통보했죠. 대령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칼릴 소령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집트 국방부였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저는 이집트 포병 사령관 아메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르단이 K9 도입을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들려주십시오. 우리도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9을 선택했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K9은 약속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고요. 이집트의 지지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특사였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요르단이 먼저 선택한다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함께하면 압박도 나눠질 거 아닙니까? 중동 국가들의 연대. 이것이 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암만 외곽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죠. 반갑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놀랍게도 왕밍우 중국 무기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었죠. 왜 절 찾아오셨습니까? 마지막 제안을 하려고요. 그가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뭡니까? 스위스 계좌 번호입니다. 500만 달러가 들어있죠. 뇌물입니까?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령,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해야지. 위협입니까? 충고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칼릴 소령? 내일 국왕께 최종 보고서를 올리게 K9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왕궁 대회의실, 요르단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왕을 중심으로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까지. 이날의 결정이 요르단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파리드 대령, 최종 보고를 하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전하, 그리고 각하들, 저는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을 돌며 자주포를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K9이 최선입니다. 근거를 대시오. 총리가 말했습니다. 첫째, 성능입니다. K9은 분당 3발, 사거리 40km, 명중률 95% 이상입니다. 미국 팔라딘은 분당 1발, 중국 PLG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K9은 팔라딘의 절반, 성능 대비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억 달러를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소. 미국은 군사 원조를 끊겠다고 하고, 그래서 굴복하자는 겁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늘 강대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 병사들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리드 대령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국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 할아버지 압둘라 1세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비결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독립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왕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땅입니다. 작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요르단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하, 중국 돈이 우리 병사를 지켜줍니까? 미국 원조가 적의 포탄을 막아줍니까? 국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파리드 대령,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네, 전하. 제 군인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폴란드, 이집트, 인도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국왕이 다시 앉았습니다. 투표합시다. K9 도입에 찬성하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포병사령관, 재무장관은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선택일 겁니다. 반대하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국왕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K9을 선택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시리아 국경에서 또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피해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M109가 또 고장났다고. 국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리드 대령, 네, 전하. 한국에 연락하시오. K9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생산과 운송의 시간이.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김재원 대표였습니다. 대령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요르단을 위해 준비한 K9 2대가 이미 출항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도착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믿었습니다. 요르단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뢰라니. 그리고 대령님, 긴급 지원팀도 함께 갑니다. 도착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전화를 끊고 보고했습니다. 전하, K9 2대가 이미 오고 있답니다. 한국이 미리 준비했답니다. 회의실에 감탄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군요. 국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대사가 공식 항의를 했고, 미국은 합동훈련 취소를 통보했죠. 하지만 뜻밖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 사우디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UAE도 가세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자주적 선택을 환영한다. 이집트까지 중동의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령님, 터키에서 연락 왔습니다. 칼릴 소령이 뛰어왔습니다. 터키. 네. 우리와 함께 K9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공동 구매하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압박도 분산된다고. 터키까지 가세하다니.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왕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파리드 대령, 잘했소. 전하, 당신의 용기가 요르단을 구했소. 그리고 국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중동의 판도를 바꿨소.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한국과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질 거요. 일주일 후 아카바 항구 거대한 화물선이 입항했습니다. 한국 국기와 요르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드디어 왔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크레인이 K9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색으로 도색된 K9은 마치 요르단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죠. 아름답군요. 제 옆에 선 김재원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온 것입니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첫 인도는 직접 해야죠. 그리고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한글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요르단의 평화를 기원하며 한국 방산 근로자 일동, 저희 직원들이 모은 성의입니다. K9과 함께 요르단의 승리를 기원한답니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K9이 트레일러에 실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곧 실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과연 K9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K9이 도착한 지 사흘 후 북부 국경 전진기지에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 15명이 24시간 대기하며 요르단 포병들을 교육했죠. 이것이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게 작동합니다. 한국 교관 이강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직 한국군 포병 장교였죠. 정말 간단하네요. 우리 포수 무함마드가 감탄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중에는 복잡하면 안 되니까요. 첫 실사격 훈련. 모든 고위 장교들이 지켜봤습니다. 발사 준비. 무함마드가 조준을 완료했습니다. 목표는 15km 떨어진 표적이었죠. 발사. 쿵. 첫 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동장전 장치가 작동하며 2초 만에 다음 포탄이 장전됐습니다. 연속 발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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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만에 4발이 나갔습니다. 명중 확인. 관측소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4발 모두 명중. 오차 범위 3m 이내. 훈련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군요. 포병 사령관이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요르단의 사막 환경에서 K9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사막 기동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강현 교관이 말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사막 특별 사양으로 개조했으니까요. 다음 날 동부 사막 온도계는 5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K9 2대가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50km로 모래 언덕을 넘었죠. 엔진 상태 정상, 냉각 시스템 정상. 30분간 고속 기동 후에도 K9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지 후 즉시 사격 준비. K9이 멈추고 정확히 25초 후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쿵. 뜨거운 사막에서도 완벽한 사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M109는 이런 날씨엔 작동도 안 하는데. 무함마드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리아 국경에서 포격.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K9 즉시 투입.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K9 2대가 국경으로 급속 이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도 함께였죠. 걱정 마세요. K9은 준비됐습니다. 이강현 교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 도착. 시리아 반군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포탄 궤적 추적 완료. 적 포대 위치 확인.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K9 반격 준비. 2대의 K9이 포신을 돌렸습니다. 발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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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의 K9이 30초 만에 8발을 발사했습니다. 잠시 후 관측소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적 포대 완전 제압. 적 철수 중. 첫 실전에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K9이 우리를 구했어요.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전진기지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한국 기술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우리도 기쁩니다. K9이 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강현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령님, K9 1호기 궤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서둘러 확인해보니 모래가 궤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요르단 사막의 모래는 특히 고운 편이라 틈새로 들어간 것이었죠. 큰일이네요. 이래서는 그때 한국 기술진이 나섰습니다. 30분만 주세요. 그들은 신속하게 궤도를 분해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꺼냈죠. 특수 필터입니다. 요르단 모래를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벌써 만들었다고요? 네. 어젯밤에 본부에 요청해서 긴급 공수 받았습니다. 24시간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필터 장착 후 K9은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주 후 요르단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K9 성과를 보고하시오. 국왕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2주간 실전 및 훈련 투입 결과 발사 포탄 342발, 명중률 96%, 고장 1건이었습니다. 고장도 24시간 내에 해결됐습니다. 병사들 반응은 만장일치로 만족합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국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가 도입을 검토하시오. 네, 전하. 그런데 그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한국에서 특별 제안이 왔습니다. 무엇이오? 요르단의 K9 정비센터를 건설하겠답니다. 중동 전체를 담당하는 허브로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일자리 500개가 생기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K9 정비를 위해 요르단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중동 방산 허브가 되는 거죠. 국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훌륭하군. 진행하시오. 한 달 후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대규모 시리아 반군이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병력 약 2,000명, 박격포와 로켓포로 무장했습니다. K9을 전진 배치하라. 이번엔 K9 2대로 막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 박격포 발사 확인. K9, 즉시 반격. 어둠 속에서 K9의 포염이 번쩍였습니다. 쿵, 쿵, 쿵. 열화상 장비로 보니 적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치 변경. K9이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다시 포격. 적은 포격이 여러 곳에서 온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적, 후퇴 중. 30분 만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K9 2대가 2,000명을 막은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요르단 K9, 시리아 반군 2,000명, 격퇴. 국제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선택. 한국 무기. 중동의 게임 체인저.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대령님, 레바논에서 연락 왔습니다. K9 시연을 보고 싶다고요. 이라크도 관심을 보입니다. 모로코에서도. 요르단이 중동 K9의 쇼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45일. 단 45일 만에 K9은 요르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전 투입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K9이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춘 지 2달 후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를 거쳐 요르단 동부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 병력 약 5,000명, 중화기로 무장했습니다. 48시간 내 공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병력은 국경 수비대 800명입니다. 6대1.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K9을 투입한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단 2대로요? 2대면 충분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K9이 보여준 능력을 믿었으니까요. 전진 관측소. 새벽 2시. 적 이동 시작. 거리 25km. K9. 사격 준비. 무함마드가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한국 교관이 대기하고 있었죠. 침착하세요. K9을 믿으세요. 이강현 교관의 조언이 든든했습니다. 거리 20km. 사거리 진입. 발사. 쿵.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정확히 12초 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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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3발이 더 나갔습니다. 명중. 적 선두 차량 파괴. 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포격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위치 이동. K9이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1분 후 다른 위치에서 다시 포격.
적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적은 여러 곳에서 공격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30분간 K9 2대가 번갈아가며 72발을 발사했습니다. 적 후퇴 중. 완전 철수합니다. 5,000명이 도망친 것입니다. K9 2대에게서. 믿을 수 없어요. 관측소의 병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력의 힘입니다. 이강현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포격은 적에게 공포를 줍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화력이죠. 이 전투는 전설이 됐습니다. 2대의 K9이 5,000명을 막다. 중동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이스라엘 포병 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연락해온 것입니다. K9 성능이 인상적입니다. 혹시 정보 공유가 가능할까요? 적대국도 아니지만 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왔습니다. 대령님, 나토에서 연락 왔습니다. 나토가요? 요르단 K9 부대를 나토 합동훈련에 초청한답니다. K9 덕분에 요르단이 국제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 2024. 두바이에서 열린 이 행사에 요르단이 K9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요르단 부스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 K9을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실전 검증된 K9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반군 5,000명을 막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정확히는 K9 2대가 막았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도 즉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모든 걸프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 부스에서 김재원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K9의 중동 버전을 공개합니다. 요르단과 공동 개발한 K9 데저트입니다. 무대 위로 새로운 K9이 올라왔습니다. 요르단과 한국이 함께 만든 걸작이었죠. 섭씨 60도에서도 작동하고 모래 폭풍에도 견딥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요르단의 실전 경험이 반영됐습니다. 파리드 대령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죠.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K9 2대로 5,000명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미래전입니다. 숫자가 아닌 기술로 싸우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K9 추가 주문 400대 확정.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K9을 주문한 것입니다. 요르단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요르단의 용기 있는 선택이 K9을 중동에 알렸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의 호텔에서 작은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건배. 한국과 요르단 팀이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제안이 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요르단을 중동 K9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훈련센터, 정비센터, 그리고 생산시설까지. 생산시설이요? 네. K9 부품을 요르단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산업협력이자 기술 동맹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요르단 엔지니어들을 만나봤는데 매우 우수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신뢰,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K9이 중동에 돌풍을 일으킨 지 6개월, 암만 외곽의 거대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요르단 합작 K9 생산 공장이었죠. 2년 안에 완공됩니다. 연간 K9 부품 100세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화 방산 중동 사업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요르단이 진짜 방산 국가가 되는 거군요. 국왕이 감격했습니다. 공장 착공식에는 중동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UAE 국방장관, 이집트 육군 참모 총장까지. 요르단이 중동 방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축사를 했습니다. K9 300대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정비는 모두 요르단에서 받겠습니다. UAE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200대를 추가 주문합니다. 결국 이날 하루에만 K9 800대가 주문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드 대령님,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국이요? K9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배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은 국제 방산 포럼에서였습니다. 올해의 게임 체인저상은 요르단 K9 부대, 요르단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 무대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시리아 국경에서 패배하던 우리가 이제는 중동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갖게 됐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객석의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시상식 후 김재원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아니요, 한국이 만든 겁니다. 아닙니다. 요르단의 용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요르단 K9 훈련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포병들이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요르단이 K9 전문가니까요. 사우디 포병 장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르단이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한국 요르단 공동개발 K9A3 데저트 스톰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막전 자주포입니다. 무인 포탑,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요르단의 실전 경험이 모두 담긴 걸작이었죠. 첫 구매자는 요르단입니다. 50대 주문합니다. 국왕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요르단은 K9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요르단 독립기념일, 암만 시내에서 거대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K9 20대가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가 터졌죠. 저게 우리의 방패야. K9 만세. 한 어린이가 K9 모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서 K9 조종사가 될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고. 미래였고, 자부심이었고, 희망이었다고. 중국의 압박도, 미국의 위협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직한 파트너,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K9은 이제 중동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중동 방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 아닙니다. 용기와 신뢰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이 K9과 함께 써내려간 놀라운 역사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중동의 판도를 바꿨는지 보셨죠? 여러분도 요르단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진정성이 세계에 알려지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